화성 시민도 몰랐던 우리 동네 지명에 숨겨진 소름 돋는 비밀, 봉담, 향남, 마도, 송산에 숨겨진 전설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봉담역에서 내리셨나요? 아니면 향남 신도시 아파트에서 출근 준비를 하셨나요? 혹시 송산 그린시티 분양 광고를 보면서 여기 괜찮겠다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잠깐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봉담이 대체 무슨 뜻이지? 향남은 왜 향남이라고 부르는 거지? 송산은 그냥 소나무 산이라서 송산인 건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이 매일 스쳐 지나가던 그 땅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 이야기들을 조사하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래에 이런 이야기들이 묻혀 있었다니. 자, 이제부터 화성시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봉담, 봉황이 살았던 굴 그리고 눈이 멀어버린 남자. 첫 번째 이야기는 봉담입니다. 봉담이라는 이름 한자로 풀어보면 봉황봉의 못담이에요. 봉황이 내려앉은 연못이라는 뜻이죠. 참 예쁜 이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이름 뒤에는 정말 소름 돋는 전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봉담 뒤편에는 봉림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 산 어딘가에 봉열이라고 불리는 동굴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봉황이 살았다는 굴이에요. 옛날 옛적 전란이 온 나라를 휩쓸던 시절에 한 남자가 이 굴에서 봉황을 직접 보겠다며 연기를 피워서 굴 안으로 들이부었다고 합니다. 봉황을 굴 밖으로 내쫓아서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남자는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봉황은 함부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신성한 것을 억지로 보려 했던 대가를 치른 셈이죠. 이후로 그 굴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성한 금기의 장소가 되었고 누구도 함부로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해요. 지금도 복림산 어딘가에 그 굴이 있다는 말이 전해지는데 혹시 찾아보신 분 계시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진짜 궁금합니다. 재미있는 건 봉담이라는 이름 자체의 유래예요. 사실 봉담이라는 지명은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에 행정구역을 통폐합하면서 삼봉이라는 마을의 봉, 자와 갈담이라는 마을의 담자를 합쳐서 봉담이 됐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봉담은 여러 마을의 기억이 하나로 모인 이름인 거죠. 삼봉에는 삼봉만의 이야기가 있었을 테고 갈담에는 갈담만의 전설이 있었을 텐데 하나의 이름 아래 묻혀버린 거예요. 좀 아쉽지 않으세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그 이야기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마을 어르신들 사이에서 효자비 옆에서 오래된 우물가에서 아직도 조용히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상상해보세요. 안개 낀 새벽, 복림산 숲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동굴 입구. 그 앞에 서서 연기를 피우던 남자의 뒷모습. 그리고 갑자기 그의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 봉황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남자는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굴은 지금도 복림산 어딘가에 있을지 모릅니다. 다만 아무도 찾지 않을 뿐이죠. 향남, 흰 흙의 마을, 그리고 전쟁이 남긴 이름. 두 번째 이야기는 향남입니다. 향남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파트요? 신도시요? GTX 노선이요? 맞아요. 지금 향남은 화성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죠.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젊은 가족들이 이사 오고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쩍번쩍한 신도시 아래에 예전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있었다는 걸 아시나요? 향남 일대의 일부 마을 이름은 백토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백토가 뭐냐면 흰 흙이에요. 뒷산에서 하얀 흙이 났거든요. 백토는 예로부터 도자기를 만들거나 벽을 바르거나 여러 용도로 쓰였던 귀한 재료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그 흰 흙을 캐며 살았고 마을 이름에도 그 흔적이 남았어요.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그 흙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땅 아래에는 여전히 그 하얀 층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콘크리트 바닥 아래에 수백 년 전 사람들이 손으로 파내던 그 흰 흙이 잠들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향남에는 또 하나의 무거운 이름이 있었습니다. 수용소마을이라는 이름이에요. 625 전쟁이 끝난 후에 수많은 피난민들이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고향을 잃고 가족을 잃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 그래서 붙은 이름이 수용소마을이었어요. 지금은 그 이름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신도시 개발과 함께 행정명도 바뀌고 옛 마을은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땅을 밟고 살았던 사람들, 전쟁통에 고향을 잃고 이곳에 뿌리 내렸던 분들, 그분들의 이야기가 향남 땅 아래 켜켜이 쌓여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1950년대 어느 겨울, 허허벌판에 천막 몇 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천막이 펄럭이고 안에서는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있어요.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서울에서 피난 온 사람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밟았던 그 땅 위에 지금 20층짜리 아파트가 서 있는 거예요. 향남의 지명들을 살펴보면 물과 흙에 관련된 이름이 정말 많습니다. 갯벌, 소금길, 무역항의 흔적들이요. 이 지역이 오래전부터 바다와 가까웠고 물길을 따라 사람들이 오갔다는 증거죠. 오래된 우물 하나, 마을 전승 하나가 이 땅이 얼마나 오랜 시간 사람들의 삶터였는지를 조용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도, 말이 바다를 건넌 곳, 1000년 전 항구의 비밀. 세 번째 이야기는 마도입니다. 마도라는 이름, 한자로 보면 말마의 섬도예요. 말의 섬이라는 뜻이죠. 근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이 작은 땅에 말이 그렇게 많았던 건가요? 마도에는 오래된 구전이 하나 전해집니다. 옛날에 말이 이 바다를 건넜다는 이야기예요.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어요. 진짜 말이 헤엄쳐서 건넜다는 건지, 배에 말을 싣고 건넜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건지. 하지만 이 이야기는 마도가 예로부터 바다와 깊이 연결된 곳이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마도 주변에는 당항성이라는 고대 유적이 있어요. 당항성은 삼국시대부터 중국과의 교류 창구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신라가 당나라와 외교하고 무역할 때 이 항구를 통해 배가 오갔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 1000년도 더 전에 중국에서 온 배들이 닻을 내렸다는 거예요. 비단과 도자기를 실은 배, 외교 사절을 태운 배, 어쩌면 전쟁 물자를 실은 배까지. 그 배들이 이 갯벌에 닿았고 그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이 땅을 밟았습니다. 마도의 갯벌을 걸으면 가끔 오래된 도자기 파편이나 조개 껍데기가 발견된다고 해요. 바다가 간직하고 있던 시간의 조각들인 거죠. 마도 주변의 작은 마을들에는 말, 선박, 우물에 얽힌 다양한 민담이 전해집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이 우물물을 마신 말은 천리를 달린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어떤 마을에서는 폭풍우 치는 밤에 옛배의 유령이 바다 위를 떠다닌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왜 생겼을까요? 이 땅이 바다와 얼마나 깊이 얽혀 있었는지,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바다에 의존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1000년 전 어느 가을날, 수평선 너머로 큰 배 한 척이 나타납니다. 당나라에서 온 사절단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해안가로 나와서 배가 다가오는 것을 구경합니다. 배에서 내리는 이국적인 옷을 입은 사람들, 처음 보는 물건들, 낯선 언어. 그 모든 것이 이 갯벌 위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같은 갯벌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송산, 소나무와 충절, 한 충신의 호가 땅의 이름이 되다. 네 번째 이야기는 송산입니다. 송산이라는 이름 한자로 보면 소나무송의 산산이에요. 그냥 소나무가 많은 산이라서 송산인 줄 아셨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닙니다. 이 이름 뒤에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송산이라는 이름은 고려 말 충신 조견의 호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어요. 조견은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세워지던 격변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고려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지켰고 새 왕조에 협력하기를 거부했어요. 그의 호가 송산이었습니다. 소나무는 예로부터 절개와 충성의 상징이잖아요. 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나무. 눈보라가 몰아쳐도 꺾이지 않는 나무. 조견은 자신의 호에 그 뜻을 담았던 거예요. 나는 고려에 대한 충성을 소나무처럼 지키겠다고.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은 그의 충절을 기리며 땅의 이름에 그의 호를 붙였습니다. 송산. 한 사람의 이름이 한 지역의 이름이 된 거예요. 지금 송산 그린시티 분양 광고를 보실 때 이 이름이 600년 전 한 충신의 절개에서 왔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송산 주변에는 충절과 관련된 비석, 전설, 공적담이 여러 전해집니다. 어떤 이야기는 전쟁 중에 마을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의병에 대한 것이고 어떤 이야기는 부모에게 효도하다 하늘이 감동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 지역 사람들에게 충과 효는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송산에는 충절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은 해안과 접해 있어서 포구와 어로, 제방 축조와 관련된 설화도 전해집니다. 특히 제방을 완성하기 위해 희생이 필요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큰 제방을 쌓는데 아무리 쌓아도 무너지는 거예요. 밤새 쌓아놓으면 아침에 다 무너져 있고 다시 쌓으면 또 무너지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점을 쳤더니 순결한 처녀를 제방에 묻어야 한다는 답이 나왔대요. 결국 한 처녀가 희생되었고 그제야 제방이 완성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건 전설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왜 생겼을까요? 제방을 쌓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무게감을 전설이라는 형식으로 전한 거죠. 상상해 보세요. 고려가 무너지던 해. 조견은 새 왕조의 벼슬을 거부하고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소나무 숲 사이를 걸으며 생각합니다. 나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겠다고. 그의 뒷모습 너머로 소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겨울이 와도 저 나무들은 푸를 거예요. 그처럼 나도 내 절개를 지키겠다고. 그리고 600년이 지난 지금 그의 호가 이 땅의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땅은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봉담, 향남, 마도, 송산 네 곳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봉황이 살았다는 동굴과 눈이 멀어버린 남자. 전쟁 후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수용소 마을과 그 위에 세워진 신도시. 1000년 전 중국 배들이 닿았던 갯벌과 말이 바다를 건넜다는 전설. 한 충신의 호가 된 땅과 제방을 완성하기 위한 희생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은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들은 교과서에도 안 나오고 뉴스에서도 다루지 않으니까요. 마을 어르신들 사이에서 오래된 책 속에서 땅 아래 묻힌 유물들 사이에서 조용히 전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 동네의 진짜 역사입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 부동산 앱에서는 볼 수 없는 이야기. 이 땅을 밟고 살았던 수천 년 사람들의 숨결이 담긴 이야기요. 내일 출근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봉담역에서 내릴 때 이 땅 어딘가에 봉황의 굴이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 향남 신도시를 지날 때 이 아파트 밑에 흰 흙이 묻혀 있을까 상상해 보세요. 마도 쪽을 드라이브할 때 1000년 전에 여기서 중국 배가 닻을 내렸겠구나 떠올려 보시고 송산 그린시티 분양 광고를 볼 때 송산이라는 이름이 한 충신의 호였구나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매일 스쳐 지나가던 풍경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 거예요.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니라 수백 년의 이야기가 쌓인 땅으로. 혹시 여러분 동네에 전해지는 옛 이야기가 있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민담, 동네 어르신들만 아는 비밀, 오래된 우물이나 나무에 얽힌 전설 같은 것들. 댓글로 알려주세요. 진짜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이면 화성시의 전설의 지도가 완성될지도 모릅니다. 땅은 기억합니다. 우리가 잊어도 땅은 기억해요. 봉황의 날갯짓을, 피난민의 발자국을, 배의 닷소리를, 충신의 한숨을. 그 기억들이 지명이 되어 남았습니다. 봉담, 향남, 마도, 송산. 이 이름들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 기억들을 깨우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화성시의 또 다른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여러분 동네의 옛 이름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땅의 이름을 부르면 땅이 대답합니다.